의뢰인 K 게시판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연이 도착했다. 어느 날 알게 된 남편의 빚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연대 보증을 쓴 거예요. 그 호적상 남편이 연대 보증을 쓴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죽어서 못 갚으니까 단지 호적상의 그 이유로 내가 갚아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하고. 안전승인을 신청했었다. 10년 전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린 의뢰인. 그러나 그녀의 결혼은 처음부터 평탄치 못했고 결국 1년 뒤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술 먹고 그러면 애들 때리고 막 그러니까 손님들도 다 알거든요. 무서워서 아줌마 어떻게 사냐고, 아저씨랑 어떻게 사냐고 그럴 정도로 너무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때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이혼을 뭐 감히 해주나 안 해주지. 굉장히 폭력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 게. 의뢰인도 모르게 이뤄졌던 혼인신고. 남편의 독단적인 선택이었다. 2002년 5월 8일 날 혼인신고한 걸로 나오네. 벗어나고 싶기만 했던 결혼 생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를 얻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자고 그래서 그거 꼭 해야 되냐고, 난 안 하고 싶다고,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분은 1년 살았어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후 그녀는 식당 일을 하며 힘들게 생계를 꾸려왔다. 많이 했어? 만나봤어? 응, 다 만나고 다 해고 왔어. 어떻게? 아빠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저는 아빠에 대한 마음은 똑같거든요. 정말 안 좋거든요. 그리고 집을 나온 지 2년 뒤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 나 불러들라고 지 엄마를 협박을 해서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사망 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타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심장마비.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혼자 죽은 거야, 혼자. 이혼 대신 남편의 사망으로 정리된 결혼 생활. 그런데 남편이 사망한 지 8년 만에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왔다. 무려 3천만 원이었다. 가슴이 막 떨렸죠. 나는 아무 알지도 못하는 거를 그 많은 거를 갚아야 된다고. 사람은 죽었지만 그 자식도 있고 제가 호적상 그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자식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갚으라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여보세요? 제가요 소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96년도에 대출 나갈 때 보증을 주셨네요. 이 사람 죽은 지가 지금 2004년도에 죽었는데 근데 이게 왜 인제에서 이렇게 날라온 거죠, 이게? 이혼을 떠나서 그냥 손상을 돼 있어서도 그 상속분 같은 거 하셨으면 상관이 그게 아니 없는데. 제가요 이 사람 죽은 거를 이 사람 2년 있다가 그걸 알았어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결혼 전 남편이 섰다는 연대 보증. 실채무자가 사라지면서 그 빚이 고스란히 전 남편에게 청구된 것이라는데, 일단 답답한 마음에 채무자를 찾아 나섰다. 저 연대보증 쓰면 안 돼요. 먼저 살던 분이 모르세요? 저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주인이 바뀐 집. 채무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남편의 자녀들과 함께 빚을 나눠 갚아야 하는 의뢰인. 의뢰는 3천만 원 중 1,300여만 원의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 원채무자가요. 네. 으로 돼 있습니다. 대신은 아마 지금 보증이 돼 있었는데 그 보증인이 사망하기 때문에 연대 보증인이 사망하기 때문에 그 상속인한테 지금 상속이 맞아요. 돼가지고 네, 지분에 대해서는 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갔거든요. 이건 예전에 판결이 났던 거예요. 2002년경에.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 생긴 남편의 빚. 함께 청구 소송을 당한 딸들과 보호자인 전처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많이 억울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 3개월 전에 이게 처음으로 날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황당했어요. 무조건 저 가서 그냥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이 이유도 모르겠고 난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이런 일까지
빚까지 돌아가신 분의 그 빚까지 자식한테 이렇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씨하고 어떤 누군지 아세요? 아,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예전에는 좀 알고 지냈는데 지금은 아예 뭐 언제부턴가 연락이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 갚을 능력도 없는 상태에 사람은 죽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죠. 연락이 두절된 채무자와 함께 보증을 선 연대 보증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 게다가 딸들 중 한 명은 미성년자.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1년의 짧은 결혼 생활 뒤 남겨진 것은 폭력의 상처와 남편의 빚뿐이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이 이런 거 오면 어디 가서 못 하잖아요.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답답하잖아요. 일을 해도 그냥 즐겁지도 않고요. 이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겁죠. 암담한 상황의 의뢰인.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을까? 정상적인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솔직히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과 아내 모르게 또는 다른 밖에서 채무랄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결혼 와중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3개월 내에 뭐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속이 좀 틀리는 것 같아요. 별거 중 사망한 남편의 빚. 8년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 사연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의뢰인의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별거 중이었고 남편이 죽은 지 8년 후에야 그 옛날에 대출 보증을 선 것을 갚으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황당하네요.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의 경우에는 네. 전 남편이 보증한 사실도 몰랐고 그리고 사망하기 전에 오랫동안 또 별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빚을 갚으라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법적인 감정에 반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의뢰인 말고도 저희 주변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남편 말고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몰랐던 빚을 갚으라고 한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빚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넘겨받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지만 빚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저는 이 보증이야말로 법이 지금 만인에게 많이 평등해졌지만 보증이야말로 기득권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보증하고 공소시효 뭐 이런 거. 네. 하여튼간 또 진정성이 또 들어가는 거. 저는 저런 거 볼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더 큰 데서 저렇게 막 없는 사람도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속받는 것 같이 저것도 순위하고 금액을 나눠서 아까 그분께서 이렇게 나눠서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상속에도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뭐 배우자, 자녀, 또 손자녀까지도 다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빚도 이 순위에 따라서 나누어서 갚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부인이셨던 분은 저 별거하고 나서 오랜만에 1,300만 원 갚아야 되고 그 전에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낳았던 자녀분들도 또 그만큼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상황을 보면 의뢰인은 별거 중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도 갚아야 될 의무가 그렇습니다. 있나요?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자로서의 이런 채무를 상속받아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화면에 보니까 변호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갚지 않을 방법이 있다. 있어요. 좀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주세요. 안내해 주세요. 네. 배우자께서 돌아가셨다 하면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적어서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에 대한 나의 권리 의무를 다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나의 의무는 없어지지만 채무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동순위 또는 차순위,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차순위
차순위, 후순위? 네. 동생한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자유로워졌지만 내 형이나 동생이 그 다음에 또 갚아야 되는 거. 채무는 안 없어지는구나. 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몰라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지난 2005년에 한 30대 남성이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겠다라고 해서 상속 포기를 했는데 자기만 상속 포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2살 된 자기 딸에게 그 채무가 간 걸 알고 나서 소송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딸한테 간 거예요. 채무가. 근데 만약에 상속 포기를 했어요. 상속 포기를 했는데 그 예전에 아버님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가족들 몰래 숨겨놓은 땅이라든지 건물 누구한테 큰 돈을 빌려줘 놨거나 이런 거 얘기 안 하신 거. 그런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해버렸으면 이거 억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한증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한증 승인. 한증 승인이라는 것이 내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빚이 4억이 있어요. 그러면 3억 내에서 이 빚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서도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의뢰인은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갚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항정 승인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의뢰인 경우처럼 지금 사망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채무 상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채무 상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피상속인의 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채무가 있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제가 그걸 갚을 수도 있고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 돌아가신 분의 금융자산이라든지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는요 모든 국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그 피상속인의 그 금융 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이런 걸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방법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를 알고 난 지 3개월 안에 지금 의뢰를 해주신 건가요? 다행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왠지 저희 막 뿌듯하네요.